경제적인 양극화와 내부 분화가 심화가 되면서 신분 경쟁과 불안이 가속화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불안은 중산층에서는 모를까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로 생기는 불안이죠. 상층에 있는 사람과 하층에 있는 사람의 그 불안의 종류가 많이 다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구혜근입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의 개념은 1970년대부터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 시기 중산층은 가난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기 시작하고 나도 남들만큼 살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의 위치를 대변해주는 편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개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렇듯 경제 상황의 개선과 계층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함축하는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산층은 열망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산층 규모를 측정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문지에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하고 묻는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측정한 중산층을 체감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한 사회의 중위 소득을 중심으로 50%에서 150%에 속하는 사람을 중간 계층에 속한다고 정의합니다. 즉 2010년대 기준으로 본다면 체감 중산층은 40% 또는 그 이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60% 이상이 아직 중산층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객관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일종의 준거 집단이 변했다는 건데 옛날에는 고만고만한 이웃 사촌이 자기들의 준거 집단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고 나도 남만큼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부유층이 등장하고 그들이 여러 면에서 일반 중산층과 분리되면서 굉장히 보기에 진짜 중산층이면 향유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중산층이 되고 그 사람들의 새로운 준거 집단이 되고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건 그 사람들의 현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지만 그렇게 또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달라지고 그 비교 대상의 기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준거 집단은 각 개인이 자신의 위치나 행위를 판단하는데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의 인구가 직업 불안정과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중에도 오히려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집단들이 등장했고 이들은 상위 1%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상위 10% 정도의 집단이 포함됩니다. 상위 10%대 하위 90%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1세기의 한국의 중산층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한 책을 작년 여름에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를 통한 신분 경쟁, 그리고 주거지의 계층적 분리, 그리고 격심한 교육 경쟁,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중산층에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세 분야에서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소비에 나타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특히 요즘에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굉장히 고급 사치품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것이 신분 경쟁에 중요한 이제 스테이터스 심벌로 작용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 명품 열풍에 나타나는 것 같이 좀 더 고급 물품을 소지하고 과시함으로써 자기는 남과 좀 다르다는 거, 그것이 이제 한 가지 패턴이고요. 소지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웰빙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 웰빙도 상업화되고 계속 고급화되면서 그것이 경쟁의 한 가지 또 분야가 되게 된 것이죠. 라다 차드 그리고 폴 허즈번드는 한국의 명품 열풍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명품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필수품이다. 이들은 슈퍼마켓에 나갈 때나 미용실에 갈 때,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도 명품 옷을 입는다. 그리하여 어디서든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명품으로 자신을 무장한 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렇게 명품이 흔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럭셔리의 민주화. 이건 학자가 얘기한 건데 democratization of luxury라고 했는데요. 명품의 민주화가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명품의 민주화가 생기는 것은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럭셔리, 특히 명품의 기준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고 어떻게 살고 어떤 여가를 즐기고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신분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가 됐죠. 그리고 그 웰빙이 상업화되면서 어떤 웰빙이 모든 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웰빙 주택이니 웰빙 화장품이니 웰빙 여가니 등등에. 그래서 옛날에는 극히 사소한 사적인 것이 차츰 이제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일종의 지위대가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집에서 뭐를 먹고 어떻게 여가를 즐기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그것이 신분을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모든 게 상업화가 돼가지고 웰빙 스타일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서로들을 비교하고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타난 웰빙 문화는 환경 문제나 공적인 이익에 큰 관심이 없고 주로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웰빙 이런 화두가 시작된 지 2, 3년이 지나서 이 단어는 급속도로 상업화되면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위제는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상대적 위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웰빙도 더 정확히 말해서는 웰빙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하는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중요한 지휘제로 변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남은 비슷한 경제적 위치와 계급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아파트촌에 밀집해 살면서 서로 경쟁하며 신분을 과시하는 가운데 그들 특유의 소위 말하는 강남 스타일의 계층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남은 자연스럽게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거 집단이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은 좀 제어가 된다 하더라도 중산층에서의 교육 경쟁은 주로 어떻게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켜서 좋은 직장으로 진출시키느냐가 목표였는데 더 경쟁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사교육 시장이 발달됨으로써 사교육의 이제 정도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효과적인 사교육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때문에 대치동 같은 데가 이제 인기가 생기고 그리고 국내 사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 국제화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해외 유학을 시키고 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럼으로써 부모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해외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고 자녀들의 교육적인 기회도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사실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은 자식이 좋은 지식을 배우고 교양을 쌓고 인격을 쌓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사회에서 대접받고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학력이나 학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교육 경쟁은 근본적으로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 경쟁이 주로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가정은 사교육을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비중의 사교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교육 시장의 발달의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의 학벌 구조와 좋은 학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에서 남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부유층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물론 경제적 타격을 많이 입고 중산층 위치에서 밀려나겠지만 일부 소수는 이 경제 변화에서 수혜자로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다. 내부적으로 분화하고 상향 이동이 막혀 있고 불안에 가득 찬 계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건 상류 중산층이 건전하게 형성되어서 전체 중산층의 이익을 반영하고 이끌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생활 여러 면에서 한국의 신상류층이 보여주는 계급적 성향은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가족이기주의적이며 성공지상주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산층 문제를 고민할 때 단지 중산층에서 추락하는 패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경제구조에서 승자로 떠오른 신상류층의 계급적 이익과 계급적 문화를 좀 더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사회학은 굉장히 유용한 학문인데 현재 트렌드는 특히 이제 미국 사회학의 영향을 준 것도 있겠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사소한 문제들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느냐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사회학을 하려면은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뭐고 이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아주 큰 주제를 잡아가지고 꾸준히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서 좀 좋은 무에 있는 책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